안녕하세요, 준석입니다. 저번 영상 많이 낯설었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본업에서 바쁘다 보니 불가피하게 사전 안내를 드리고 더빙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절대 대충 만들진 않았지만 업로드 이후에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채널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염려해서 사실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기획하고 동생이 읽으면 무조건 흥한다는 식으로 매우 자본주의적인 피드백을 주셔도 수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고민하다가 프롬프터의 존재를 깨닫고 바로 매수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고요. 40만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역시 성인은 돈으로 보여야죠. 나이를 먹었으면 지갑을 열란 말이 있었습니까? 자, 아무튼 계좌 인증부터 받고 가겠습니다. 손실 1000만원에 애플 50주, QLE 491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전 설명 없이 주식 수가 줄어드는 일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실은 1000만원이죠. 이것은 환율 때문에 과장된 겁니다. 지금 1달러에 1360원이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맞먹는 수준입니다. 한국 내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 전체 자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달러 자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 손실이 생각보다 적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고려했을 때는 마이너스 6.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럭저럭 봐줄 만한 상황입니다. 준수지수는 9월 2일 종가를 기준으로 51.2%입니다. 확률상 아주 적정하기 때문에 매수한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5점으로 남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은 저점을 잡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급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몫을 챙길 뿐입니다. 안 그래도 테슬라 투자에 크게 성공하며 지난 코로나 상승장에서 유명해진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의 아크 ETF에서 8월 동안 8억 3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기술주 중에도 특히 꿈을 먹고 자라나는 유망주들은 이미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나 소나 10배, 텐베거, 제2의 테슬라를 찾아라 이런 대중적 유행은 이제 끝입니다. 지수를 조종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투자 성향은 한번 굳으면 바뀌지가 않아서 유감입니다. 웬만하면 타인에게 주식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좋긴 한데 정말 소중한 지인 중에 사팔사팔 한탕주의로 투자인 척 도박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수 추종 ETF로 한 주만이라도 사게 해보시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언젠가는 느끼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슈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저번 더빙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중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회계 감독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점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원래 어느 기업이라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으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은 국가 안보와 기밀 유지 우려를 내세워서 거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투자가 특히 분식 회계 리스크가 높았죠. 저도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입단속해서 실적 부풀리면 매번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가 아닙니다. 사실상 공산당이 주인이에요. 하여간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일은 환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 미중 갈등이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보통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으로 봤을 때도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나 따라주지 않을 때 생겨나죠. 그런 양측이 서로 합의하는 일이 생기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이해가 일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굴복한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긴축으로 인해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재확인되고 기업과 국가와 화폐의 서열이 정리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리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부양책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달러를 찍어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달러 자산 인출 못하게 동결시키면서 미국이 선을 넘을 때마다 달러를 의심하던 목소리들 기억하시죠? 탈달러화 해야 한다는 것도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긴축을 해보니까 어떻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나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의 매력은 여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이런 시기에 미국과 대립하는 대표적 국가인 중국이 갈등 속에서 합의한 분야가 있다면 주목해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이 회계감독 합의까지는 기업 상장을 통한 자본 및 달러화 조달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실리는 취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어지는 미국의 반도체 대중수출 규제를 보고
좀 더 미국이 유리한 국면인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이 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할 때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깨달은 점은 미국과 대립하려면 미국을 고립시키던가 각 분야에서 자급자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모든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미국도 쇠퇴할 수 있는데 외교적으로 고립되거나 자급자족되는 라이벌 국가가 나온다면 그때는 쇠퇴를 인정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주제로 돌아오자면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의 회계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뭔가 중국도 자국에게 유리한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양국의 힘이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감사한다는 거에 오케이 해놓고 이런 반도체 규제를 미국이 가할 때 중국이 미국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 걸 보면 누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가 뻔히 보입니다. 미국 주식을 지수추종으로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향후 10년 정도는 안심할 수 있게 해준 이번 사건들과 긴축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